이진관 판사는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 검찰이 이제 15년을 구형했는데 1심에서 23년을 선고했고 그리고 이번에 그 별세한 그 신종호 부장판사도 김건희에게 1심에서 1년 8개월인데 2심에서는 4년으로 이렇게 높여 이렇게 선고를 했잖아요.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지금 내란 재판 보면 다 우리 형량을 다운시키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다운시키는 걸로 생각해온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좀 잘못된 인식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판사 한 사람 한 사람에 따라서 이런 편차가 생기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문제죠. 왜 1심 판사든 대법관이든 단독 판사건 부장 판사건 어느 정도의 그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 범위에서 작은 진폭에서 판단을 할 거라고 우리가 기대하고 믿어왔잖아요. 그래야 진정한 판결이 그렇죠. 그래야지 예측 가능성이 있게 되고 사람들이 법원을 신뢰하게 되는 건데 지금 드러난 결과를 보면 소위 그동안에 얘기돼 왔던 이게 판사복이 있어야 된다.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를 그냥 그 전까지는 재판에서 진 사람의 푸념이나 볼멘서리 정도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가 실제 눈으로 보니까 야 이거 심각하구나. 심각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점들이 그냥 한번 이건 뭐 윤석열 일이니까 심각하네. 다른 건 안 그러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최태원 씨, 그 노소영 씨 이혼 사건에만 보더라도 판사가 바뀌니까 액수가 얼마나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거 하나가 이게 민주주의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또 주권자가 왜 계속 깨어 있어야 되는지를 계속 입증해 준다는 얘기를 반복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허위 공문서 작성의 점 중 원심에서 불인정한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이 부분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의 표제, 그 내용과 문서 하단의 각 서명란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문서가 헌법 제82조에서 규정하는 문서주의와 부서 제도에 따른 것임을 증명하는 것을 넘어서 나아가 계엄법 제2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국방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였다는 사실이나 비상계엄 선포 전에 정상적인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 사실을 무죄 취지로 판단하여 불인정한 것은 정당합니다. 다음으로 원심의 무죄 부분인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에 관한 행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문서가 허위 작성되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등 형법상 공문서에 관한 제의 보호법익인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점,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자신의 사무실 서랍 안에 보관한 것을 두고 그 효용 방법에 따라 사용, 즉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에 관한 공소 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합니다. 따라서 특검의 사실 오인 및 법리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결론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원심 판결에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은 공소장 변경과 부작위 범에 관한 법리 오해로 인한 직권 파기 사유가 있습니다. 또한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관련 부작위 및 국무위원 부서 외관 형성 부분에 관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의 점과 문건 전달, 장면 목격 사실 관련 위증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의 주장은 이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각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위 파기 부분과 이유무죄 부분을 포함한 나머지 유죄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또는 일제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 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 이유무죄 부분을 포함합니다.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합니다. 한편 원심 판결 중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에 대한 특검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합니다. 끝으로 양형에 관하여 살펴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질서 아래에서 폭력 등의 수단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헌법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습니다.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 제도를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입니다. 또한 내란은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법과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여 사회의 안정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피고인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위시한 일련의 내란 행위에서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시비를 차단하고자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헌법상 필수적 사전 절차인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듯한 외관을 갖추게 하고 비상계엄 선포의 후속 조치 중 하나인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의 이행 방안 등을 관계부처 장관과 논의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였고 수사가 개시되자 대통령 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위 공문서를 폐기하였으며 윤석열의 탄핵 심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까지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의 제1보좌 기관이자 행정부의 2인자이며 국가 최고 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잘못된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응당 이를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1970년경 행정부 사무관으로 임명된 이후 군복무 중이었던 1972년 및 경제관료로 재직하던 1970년부터 1980년경 있었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조치와 내란 상황을 경험하여 그러한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그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위와 같이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자신의 죄책을 감추기 위해 사후적인 범행들까지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상계엄의 충격으로 인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반복하고 비상계엄 관련 문건 대부분을 직접 파쇄하였다고 하는 등 자신의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는 바,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는
국민과 역사 앞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매 순간 자책하며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신 법정에서의 진술을 감안해 보더라도 그 비난을 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한편 피고인이 비록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비상계엄이 있기 전까지 50여 년간 공직자로 봉직하는 동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 등을 역임하면서 다수의 훈장과 부장을 수여받는 등 국가에 헌신해온 공로가 있기도 합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관하여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기록상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하여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 주재하여 그에 따라 비상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합의에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 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원심 판결 중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에 대한 특별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이 판결